자, 제3장 개별 원가 계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품의 생산 형태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첫 번째, 다품종 소량 생산, 두 번째,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기업에게 적합한 원가 회계 처리 방식이 바로 개별 원가 계산이고,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는 기업에게 적합한 원가 회계 처리 방식이 바로 종합 원가 계산입니다. 자, 개별 원가 계산은 대표적으로 건설업이나 조선업에 적용이 유용하고요. 자, 종합 원가 계산은 정유업이나 화학업처럼 거대한 탱크에서 연속적으로 동질적인 제품이 생산되어 나오는 그러한 제조기업의 형태에 적용이 적합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제3장에서는요, 개별 원가 계산을 공부할 것이고, 다음 챕터인 제4장에서는 종합 원가 계산을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우리 제3장에서는 요거부터 공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개별 원가 계산이란 무엇이냐? 자, 우리가 건설업을 예를 들면요. 어떤 건설사가 여기에 건물을 한 채 짓고 있고 또 여기에도 건물을 한 채 짓고 있다라고 할게요. 자, 우리 이 건물을 A 건물이라고 하고 이 건물은 B 건물이라겠습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이 A 건물을 짓는데 원가가 얼마 들어갔냐라고 하는 것은 A 건물을 짓는데 들어간 시멘트, 철근들의 그 원가의 합과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인건비의 합 그리고 이걸 짓는 데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의 합으로서 A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간 제조 원가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마찬가지로 B 건물의 원가 또한 그렇게 구할 건데 자, 이거는요. A 건물 따로 B 건물 따로 각각 원가를 집계해서 이거의 원가가 얼마인지 이거의 원가가 얼마인지를 제품마다 또는 어떤 그 프로젝트마다 개별적으로 원가를 더해서 구하는 방식을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조선업의 경우에도 자, 우리가 배를 만들 건데 자, 1번 배가 있고 2번 배가 있고 3번 배가 있다. 라고 한다면 뭐 1번 배는 예를 들어서 어떤 LNG 수송선이다. 뭐 2번은 유람선이다. 3번은 참치잡이 어선이다. 이런 식으로 선박마다 차이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1번 배를 만드는 제조 원가 얼마야? 그러면은 1번 배를 만드는 데 들어간 DM, DL, OH를 합쳐서 1번 배를 만드는 데 들어간 제조 원가를 구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2번 배도 그런 식으로 제조 원가 구하고 3번 배도 그런 식으로 제조 원가를 구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품마다 제조 원가를 구하는 방식을 개별 원가 계산이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사실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제가 앞에서 1장과 2장을 설명드릴 때 제가 간접적으로 또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가정이 바로 개별 원가 계산이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 101 선박이 있고 102 선박이 있는데 자, 두 개의 선박을 만들 겁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101 선박의 제조 원가는 이 선박 만드는 데 들어간 DM, DL 플러스 OH를 배분해서 여기다가 OH 넣어주면은 요거 세 개 합쳐주면은 101 선박의 제조 원가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선박마다마다 제품마다마다의 제조 원가를 구하는 방법을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앞에서 지금까지 1장과 2장의 내용을 설명드릴 때 사실은 개별 원가 계산을 전제에 깔고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어떤 내용 공부했냐면 자, 우리 이런 식으로 제품마다 개별 원가를 계산할 건데 자, DM과 DL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는 거 어렵지 않다고 했는데 문제는 조선소 전체적으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를 두 개의 제품에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된다. 우린 그래서 적절한 배분 기준이 필요했다라는 내용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이 내용을 발전시켜 볼게요. 자, 어떤 조선소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조선소에서는요, 총 3척의 배를 만들고 있다라고 할게요. 자, 1번 배가 있고 2번 배가 있고 3번 배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1번 배의 제조 원가가 얼마야? 라는 것을 알고 싶으면은 1번 배를 만드는데 얼마의 재료가 투입되었어? 즉
직접 재료 원가 구하시면 됩니다. 자, 해봤더니 1번 배에는 100만큼의 직접 재료 원가가 들어갔대요. 자, 그리고 1번 배를 만드는데 사람이 얼마나 투입됐어? 인건비가 얼마나 투입됐어? 구해보니까 직접 노무 원가는 50만큼 투입됐다고 해요. 자, 우리 이런 식으로 각 선박마다 DM과 DL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다고 했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조선소 전체적으로 제조 간접 원가가 얼마나 발생했냐면 100만큼이 발생했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조선소 전체적으로 발생한 이 제조 간접 원가 100을 각 선박마다 적절하게 배분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적절하게 배분을 해줘야 될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자, 이 제조 간접 원가를 세 척의 배에 배분을 해보니까 자, 여기에는 30만큼 배분되고 여기엔 50, 여기엔 20만큼 배분되어서 이 100만큼의 제조 간접 원가가 30, 50, 20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세 군데에 배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각 선박의 제조 원가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번 선박의 제조 원가는요. 요걸 다 더해주면은 180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요거는요. 2번 선박은 다 더하면은 요게 240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3번 선박은요. 다 더하면은 130으로 제조 원가가 구해지게 될 거예요. 자, 이게 기본적인 논리 흐름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DM과 DL은 제품마다 개별적으로 구한다는 거 이거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자, 그런데 항상 뭐가 문제가 된다? 공장 전체적으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를 각 제품에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조금 더 이제 이 이야기를 갖고 계속 발전시켜 나갈 거예요. 자, 1번, 2번, 3번 세 개의 선박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자, 이렇게 배를 만들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뭐냐면 1번 선박은요. 전기에 만들고 있던 선박인데 다 못 만들었어. 그래서 기말 제공품으로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에 생산을 시작할 때 저번에 만들다 남은 1번 배를 여전히 이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배는 전기에 만들다가 완성을 못하고 남은 배이기 때문에 이번 기에 마저 작업을 해서 완성을 시키려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기초 제공품에 1번 선박이 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제가 상황을 설정한 거예요. 1번 배는 이번 기에 새롭게 건조에 착수한 배가 아니라 새롭게 생산에 착수한 배가 아니라 원래 저번 기부터 만들고 있던 배인데 저번 기에 완성을 못해서 저번 기에 기말 제공품으로 남았고 그걸 이제 이번 기에 기초 제공품으로 넘어온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만약에 X1년도가 있고 X2년도가 있는데 X1년도에 1번 배를 만들다가 다 못 만들었대. 자, 1번 배를 만들다가 다 못 만들었대요. 그러면 X2년도에 생산을 시작할 때 야, 작년도에 만들다가 못 만든 배는 상했으니까 버려. 이럴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우리 작년에 만들다가 이때 만들기 시작해서 만들었는데 아직 다 못 만들었어. 아, 그러면 이거를 단기에 마저 이어서 작업을 해서 완성을 시켜야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번 배는 전기에 만들다가 다 못 만들고 남은 기말 제공품인데 그걸 이제 단기에는 기초 제공품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올해 생산을 시작할 때는 이거 만들다가 남은 거 요거를 이어서 그대로 만들기 이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고요. 이번 기 X2년도에 새롭게 건조에 착수한 배가 있는데 바로 그게 102배와 103번 배라고 합니다. 그냥 2번 배, 3번 배라고 할게요. 자, 2번 배와 3번 배는 이번에 X2년도 단기, 얘를 단기라고 할게요. 단기에 새롭게 건조에 착수한 배라고 할게요. 자, 102는 이때 건조에 착수했고 뭐 103번 배는 이때 건조에 착수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제공품 T 계정 보시면은 기초 제공품에 1번 배가 들어가 있고 단기에 생산에 착수한 배로서 2번 배와 3번 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는 2번 배와 3번 배를 만들기 위한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그리고 제조 간접 원가 이런 것도 여기에 집계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자, 1번 배도 만들다가 만 배니까 이 배를 완성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가 이쪽 차변에 집계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뚝딱뚝딱 만들었더니 자, 이번 기에
두 척의 배가 완성되었다라고 할게요. 자, 두 척의 배가 완성되었다. 자, 1번 배와 2번 배가 완성되었대요. 자, 1번 배와 2번 배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X 2년도가 여기까지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1번 배는 이때 완성이 되었고 2번 배는 이때 완성이 되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1번 배와 2번 배는 X 2년도에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더 이상 제공품이 아니라 뭐죠? 이제 제품이에요. 제공품이 완성되면 제품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근데 3번 배는요. 자, X 2년도 연말까지 갔어도 아직도 완성을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3번 배는 무엇으로서 남게 되겠죠? 얘는 기말 제공품으로 남게 됩니다. 아시겠죠? 기말 제공품을 남게 돼요. 자, 그러면 다음 연도 X3년도에는 3번 배를 만들다가 말았으니까 X3년도의 제공품 계정에서는 X3년도의 제공품 계정에서는 여기 기초 제공품에 뭐가 오는 거예요? 여기 기초 제공품에 바로 여기에 3번 배가 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전기의 기말은 다음 기의 기초가 된다는 거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현재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1번 배는 만들다가 만되었고 그래서 마저 이어서 만들고 있었고 자, 2번과 3번 배는 이번 기에 새롭게 착수한 배인데 그런데 이번 기에 단기에 1번 배와 2번 배는 완성이 되었대. 근데 3번 배는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럼 3번 배는 기말 제공품으로 남게 됩니다. 첫 번째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3번 배는 뭐가 된다? 3번 배는 기말 제공품이 된다. 기말 제공품이 된다는 거. 누가요? 완성을 하지 못한 3번 배는 기말 제공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1번 배와 2번 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는 뭐가 된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겠죠. 자, 이게 제품 계정으로 넘어갑니다. 왜요? 완성됐으니까. 완성됐으니까 이제 얘는 제품 계정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여기로 쏙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들어왔는데 자, 이 중에서 한 척은 팔렸고 한 척은 팔리지 않았대요. 자, 다 만들어진 배 중에서 제품 중에서 1번 배는 팔렸습니다. 1번 배는 팔렸다. 그러면요. 요 1번 배는 이제 어디로 가죠? 매출 원가로 갑니다. 자, 1번 배는 이제 팔렸으니까 얘는 이제 매출 원가로 가요. 근데 2번 배는요. 만들긴 다 만들었어. 완성했거든요. 근데 아직 팔리진 않았대. 여러분, 팔리지 않고 남은 자산 우리 뭐라고 하죠? 재고 자산이라고 하죠. 자, 우리 그래서 2번 배는요. 만들긴 만들었는데 제품이긴 한데 팔리질 않았대. 그럼 우리 얘를 기말 재고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기말 재고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중요한 내용 또 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 배는요. 뭐라고 했죠? 매출 원가가 된 거예요. 1번 배를 만드는 데 들어간 제조 원가는 이제 매출 원가가 된 겁니다. 자, 1번 배 만드는 데 돈 얼마 들어갔니? DM이 얼마, DL이 얼마, OH가 얼마 이렇게 구했겠죠? 그거의 합계가 뭐죠? 1번 배의 제조 원가인데 자, 그게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매출 원가가 된 겁니다. 자, 2번 배를 만드는 데 들어간 제조 원가는 이제 팔리지 않고 남은 재고니까 기말 재고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뭐라고요? 매출 원가. 요건 뭐라고요? 기말 재고. 조금 더 말을 길게 얘기하면 기말 제품 재고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거 세 가지 중요한 겁니다. 방금 제가 동그라미 친 요 세 가지 있죠? 빨간색 세 가지. 요건 뭐라고요? 기말 제공품. 요건 뭐라고요? 매출 원가. 요거는요, 기말 재고 또는 기말 제품 재고. 요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배를 만들 때 뚝딱뚝딱 만들어요. 만드는데 자, 다 못 만들었어. 완성을 못했어. 완성을 못한 건 뭐가 된다? 기말 제공품이 됩니다. 자, 완성을 했어. 완성을 하면 제품인데 제품 중에서 팔린 건 매출 원가, 팔리지 않고 남은 건 기말 재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 때 자, 전기에 다 못 만들어서 마저 이어서 단기에 마저 이어서 생산을 계속하는 배도 있을 거고 이번 기회에 새롭게 건조에 착수한 배도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생산이 흘러간다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일단 이 그림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1번 배는 매출 원가가 되었다고 했고 2번 배는 기말 재고가 되었다고 했고 3번 배는 기말 제공품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한번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자, 우리 앞에 있던 1번 선박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1번 선박은 이제 매출 원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1번 선박의 매출 원가가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은 150, 30이니까 요걸 다 더해주면은 180이 나온다. 그래서 매출 원가는 180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 이걸 설명드릴 때에는 요 30이 어떠한 30인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사실은 저 30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실제치가 있고 두 번째가 예상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기가 X2년도라고 할게요. 단기가 X2년도인데 자, X2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X2년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X2년도에 발생한 실제의 제조 간접 원가를 알고 싶다면 그건 언제 알 수 있죠? 기중에 알 수 있나요? 뭐 4월 1일, 7월 1일, 9월 1일 이러한 기중에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아직 생산이 안 끝났으니까요. 우리 그래서 실제의 제조 간접 원가는 자, 기간이 끝나야지만 기간 말 단기의 생산이 종료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바로 이때 실제의 OH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를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회전초밥집에 갔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회전초밥집에 가면요, 우리가 두 가지 그 식대가 나옵니다. 두 가지 식사비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예상치예요. 나 이번에 여기 가서 한 얼마 정도 먹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치가 있어요. 뭐 가면 인당 한 5만 원 먹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실제치가 있습니다. 실제치는요, 실제로 식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나온 식사비를 실제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그래서 회전초밥집을 갈 때에는 나 오늘 여기서 한 5만 원 먹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예상치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먹어보니까 맛있어. 오늘 좀 땡겨. 그리고 술도 한잔 하고 싶어 해서 먹다 보니까 돈이 좀 더 나왔어. 그래서 실제치는 6만 원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먹어봤더니 오늘 좀 별로야. 아니면 좀 불친절해. 여기 좀 별로인 것 같아. 해서 예상보다 덜 먹고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예요. 1번 배를 만들 때에도 배를 만들고 있었을 때에는 한 저 정도 원가가 들어가지 않겠어? 라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다 만들고 나면은 실제로 발생한 원가는 저 정도구나 라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실제치와 예상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제조 간접 원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그냥 1번 배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대로 계산하면 되니까 저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저 제조 간접 원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저 제조 간접 원가는 조선소 전체적으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이잖아요. 1번 배, 2번 배, 3번 배가 만들어지고 있는 조선소 전체적으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장 전체의 X2년도에 해당하는 실제 제조 간접 원가를 정확히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 기간이 끝나야지만 알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근데 이래 버리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기중에 요 사이 기간을 기중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7월 1일 날이라고 합시다. 자, 기중에 대표이사가 공장장에 전화해서 자, 1번 선박의 제조 원가가 얼마가 날 것 같냐라고 물어봤더니 공장장이 전혀 모르겠대. 전혀 모르겠대. 아니,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라고 했더니 자, 1번 선박의 제조 원가를 구하려면 제조 간접 원가를 구해야 되는데 자, 아직은 X2년도에 생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실제 OH를 알지 못합니다. X2년도에 발생할 또는 발생한 실제 OH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 자리에, 저 제조 원가 자리에 얼마가 들어가야 될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해서 1번 선박에, 자, 얘를 아직 결정하지 못해서 1번 선박의 제조 원가가 얼마라고 말씀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해버리면은 대표이사, 즉 경영자가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못 내리겠죠. 그래서 기중에 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일단
일단은 예상치를 배부합니다. 일단은 예상치를 배부해요. 아시겠죠? 자, 이래버리면 적시성 있는 원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시성은 필요할 때 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느냐라는 걸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일단 기중에는 예상치, 얘를 예정 배부액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예상치를 저기다가 집어 넣는다 이 얘기예요. 아마 한 30 정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1번 배에 배부되는 제조 간접 원가는 30 정도 하지 않을까요? 라는 예상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상치를 일단 집어넣어. 이렇게 해서 적시성 있는 원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얘가 한 30 정도 할 거니까 1번 배의 제조 원가는 180 정도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적시성 있는 원가 정보를 이때 180 정도 할 거다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기중에는 예상치를 집어넣어서 계산했죠. 예상치, 예상 제조 간접 원가를 토대로 해서 이 180을 구했던 겁니다. 자, 근데 이 180이란 정보는 물론 제조 간접 원가는 30이고 요걸 다 합친 게 전체 180이죠. 자, 이 원가 정보는 적시성이 있긴 한데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실제치가 아니라 예상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해놨는데 이제 X2년도 기간 말이 되면 우리 이제 실제 OH 알 수 있습니까? 네,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임시적인 성격이라고 이해한다면 너 그동안 수고했어. 이제 우리 실제 OH가 얼마인지 알았거든. 실제 OH가 얼마인지 알았으니까 이제 얘를 정확한 숫자인 얘로 전환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환. 아시겠죠? 자, 전환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예상치로 30을 일단 여기다가 배부해 놨었는데 실제치를 구해보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실제치는 40일 수가 있을 거고 25일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30과 같을 수도 있겠죠. 30과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게 시험 문제 나올까요?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자, 이거와 이거가 일치하는 경우는 사실상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차이가 있어야지만 뭘 물어보지 똑같으면 뭐 아무런 물어볼 게 없잖아요. 아무 문제 없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자, 우리 그래서 30보다 더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30보다 더 작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의 논점이 어떻게 쪼개진다? 자, 우리 제조 간접 원가는 일단 우리가 예상치를 배분하는데 자, 이 예상치라고 하는 것은 실제치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양상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바로 자, 얘보다 더 큰 경우가 있고 얘가 더 큰 경우가 있고 얘가 더 작은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따져봐야 되는데 첫 번째, 실제 발생액이 예정 배부액보다 더 큰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숫자를 50으로 바꿔볼게요. 자, 더 크대요. 자, 30 정도, 제조 간접 원가가 30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구해보니까 50이 발생했더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원가가 20만큼 덜 들어갔죠. 그죠? 원래 이 자리에 30이 들어가야 맞아요? 50이 들어가야 맞아요? 50이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50이 들어가야 맞는 건데 30밖에 넣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30일 때 180이다라고 알고 있던 제조 원가는 사실 이건 잘못된 정보라고요. 이 배는 180이 들어가서 만든 배가 아닙니다. 이 배는 만들 때 원가가 얼마가 들어간 배예요? 210이 들어간 배예요. 210. 210이라는 원가를 투입해서 만든 배인 겁니다. 왜냐하면 제조 간접 원가가 30이 아니라 사실은 50이거든요. 사실은 얘가 진실이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저 1번 선박의 제조 원가가 180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어요. 진실한 1번 선박의 제조 원가는 얼마라고요? 210이에요. 왜냐하면 제조 원가가 30이 아니라 50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이 경우를 원가의 과소배부라고 합니다. 원가의 과소배부. 50을 배부해야 되는데 30밖에 배부하지 않았다라는 뜻에서 과소배부라고 해요. 자, 그러면 20만큼의 원가를 더해줘야겠죠? 제가 이거 잘못 구했네. 요거가 200인데, 그죠? 양해해 주세요. 자, 200. 자, 그래서 200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20만큼의 원가를 추가로 배분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얘를 원가를 가산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요, 얼마 가산할까요? 20만큼을 더 가산해 주셔야 돼요. 20만큼을 더 가산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원가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익이 감소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원가가 높아진다, 원가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은 반대로 감소한다는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우리 그래서 원가에 과소배부가 발생했었을 때는 원가를 부족한 원가만큼을 추가로 더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원가를 추가로 가산하는 경우에는 원가가 커지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은 작아지게 됩니다. 근데 기업의 이익이 작아지는 건 기업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싫어하는 일이에요? 싫어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익이 감소하는 것을 불리한 차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이벤추얼리 자 이러한 경우에 실제 발생액이 예상 배부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원가를 가산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익이 감소하게 돼서 우리 이러한 차이는 뭐라고 한다? 우리 이러한 차이는 불리한 차이라 한다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불리한 차이라고 한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반대 경우도 보죠. 자 우리 반대 경우에는요. 실제 발생액이 20밖에 안 된대. 근데 우리는 30이 발생할 줄 알고 30의 원가를 저기다가 넣어놨거든요. 자 우리 그래서 실제 발생액이 2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 경우에는요. 이 자리에 30이 아니라 20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자리에 자, 이 1번 선박의 제조 원가는 원래 170이 맞는 거거든요. 아니, 제조 원가가 170밖에 들어가지 않는 배를 우리는 지금까지 180 들어간 줄 알고 있었네? 그죠? 지금 그런 경우인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20만 들어가면 되는데 20만 들어가면 되는데 무려 30이나 넣어놨거든요. 10만큼을 더 넣어놨거든요. 자, 원가의 과대배부예요. 원가의 과대배부. 자, 그래서 이때는요. 원가를 10만큼 빼줘야 됩니다. 원가를 10만큼 빼줘야 돼요. 저 제조 간접 원가 30을 20으로 낮춰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가를 10만큼 낮춰주면 기업의 이익은 반대로 증가하겠죠.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건 기업이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유리한 차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예상치와 제조 간접 원가의 예상치와 실제의 OH, 예상 OH와 실제 OH의 차이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 우리 이러한 경우에는 불리한 차이라고 하고 우리 이러한 경우에는 유리한 차이라고 한다라는 이 로직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어떤 내용 말씀드리고 있는 거냐면 저 1번 선박의 제조 원가를 구성하는 저 제조 간접 원가 자리에 들어가 있는 저 30이 사실은 뭐였다? 사실은 저거는 예상치였다. 저건 사실 예상치였는데 예상치라고 하는 것은 실제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다. 우리 그래서 차이가 발생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원가를 가산해 주거나 원가를 차감해 주거나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조선소에서 만들고 있는 배가 1번 배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이 조선소에는 1번 배만 있는 게 아니라 자, 1번 배뿐만 아니라 2번 배와 3번 배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다시 아까 앞에 그림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이 그림 기억나시죠? 자, 우리가 지금 분석한 건 요 1번 배였었어요. 근데 1번 배 말고도 또 어떤 배가 있었죠? 2번 배도 있고요. 3번 배도 있습니다. 자, 1번 배는 매출 원가 자리에 들어가 있고 2번 배는 기말 재고 자리에 들어가 있고 요건 기말 재고고 3번 배는 기말 제공품 계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척의 배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앞에서 이 세 척의 배가 각자 다 자기의 제조 간접 원가를 우리가 배분했었습니까? 배분했었죠. 아까 우리 이렇게 1번, 2번, 3번 배 있었고 밑에 공장 전체의 제조 간접 원가 100을 이렇게 적절하게 배분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그래서 예상치, 제조 간접 원가의 예상치가 들어가 있는 건 요 1번 배만의 얘기가 아니라 2번 배와 3번 배도 제조 간접 원가 자리에 예상치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자, 우리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을 다시 갖고 왔습니다. 1번, 2번, 3번 선박 있고요. 자, 1번 선박은 팔렸으니까 제가 매출 원가라고 했죠. 2번 선박은 만들었지만 완성되었지만 아직 안 팔렸으니까 기말 제품 재고라고 했고 자, 3번 선박은 아직 미완성이니까 기말 제공품이라고 아래다가 적어놨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보니까 1번, 2번, 3번 선박 모두 제조 간접 원가 자리에 사실은 뭐가 들어가 있었다? 예상치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아까 우리 여기서 제조 간접 원가 100이 있었고 그러면 이 100이 뭐다? 이 100 자체가 예상치다라는 거죠. 예상치. 저 100 자체가 예상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상치 100으로서 이렇게 배분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숫자들은 예상치이기 때문에 요 예상치를 나중에 무엇으로서 바꿔줘야 된다? 실제치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실제치로 바꿔줘야 된다. 자, 그랬을 때 그럼 이 제조 간접 원가의 변동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원가의 조정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원가의 조정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첫 번째는 바로 매출 원가에서만 조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해보니까 자, 제조 간접 원가가 100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공장 전체적으로 100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자, 실제치를 구해 보니까 90이더라 라고 할 수 있겠죠? 90이더라. 자, 실제치는 90이더라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조 간접 원가가 10만큼 덜 발생했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원가가 과대 배부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경우에는 원가가 과대 배부되어 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실제치가 120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원가가 원래 120을 배부해 줘야 되는데 100밖에 배부하지 않았으니까 원가가 과소 배부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어쨌거나 예상치와 실제치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원가를 조정해 줘야 된다. 어떤 원가를? 바로 이 제조 간접 원가, 이 제조 간접 원가를 조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조정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 얘기예요. 첫 번째, 매출 원가에만 반영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이 방법을 매출 원가 조정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요, 이 차이가 나는 이 차이를 매출 원가에만 반영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만 반영해 주는 겁니다. 어디에요? 얘한테만 반영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예시한 숫자가 이러한 숫자라고 한다면 자, 예상치 100이었는데 실제가 90이야. 자, 그러면 제조 간접 원가를 10만큼 빼줘야겠죠. 10만큼 빼줘야 되는데 우리 그랬을 때 원래 대상은 세 군데인데 야, 세 군데 다 하지 말고 그냥 저기 매출 원가에서만 빼주자 또는 매출 원가에서만 더해주자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경우로 얘기를 한다면 자, 10만큼 빼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얘한테서만 10을 빼주는 방법인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게 매출 원가 조정법이에요.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두 번째 방법은요. 아예 왜 이거를 매출 원가한테만 독박을 씌워? 여러분, 지금 이 방법은 매출 원가한테만 독박을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 왜 매출 원가만 독박을 해? 제조 간접 원가는 얘한테 세 군데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세 군데에서 다 조정을 해줘야지. 그렇게는 하네. 제조 간접 원가가 세 군데에 들어가 있으니까 세 군데에서 다 조정을 해주긴 해야겠네. 그런데 조정을 해줄 때 그러면 이 10을 빼야 되는데 요 10을 어떠한 기준 하에 각각 얼마씩 빼줄 건데 그 배분 기준이 필요하겠죠. 자, 그랬을 때 자, 제조 원가 총액으로 하자. 제조 원가 총액 요거 다 합친 거. 요걸 다 합친 걸로 해서 총액이 총 원가가 큰 비율대로 그 총 원가의 비율대로 요거를 배분해 주자 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게 두 번째 총 원가 비례 배분법입니다. 자, 우리가 총 원가를 구해 보면요. 요게 얼마라고 했죠? 180. 얘는요. 240. 그렇죠? 얘는요. 130이니까 10을 배분해 줘야겠죠? 자, 이걸 다 합치면 얼마가 나옵니까? 요거 합치면 420이고요. 420, 550이 나오죠. 자, 전체가 550이에요. 자, 그러면 1번 선박에 얼마가 배분되느냐? 자, 10을 빼줘야 되는데 전체가 550이거든요. 배 세 척의 총 원가가 550이에요. 그중에서 1번 선박의 원가가 180이니까 이렇게 해서 나오는 값을 여기다가 반영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해봤더니 그냥 근사값으로 대략 그냥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여기다 이렇게 마이너스 3 반영해서 얘를 27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가 이제 177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총 원가에 따라서 총 원가의 비율대로 배분하는 방법을 총 원가 비례 배분법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다음에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야, 잘 봐봐. 지금 이러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차이는 직접 재료 원가도 관련된 거야? 아니면 직접 노무 원가도 관련이 있는 거야? 이 둘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지금 이 두 번째 방법은 요렇게 합계를 구한 다음에 그 합계의 비율대로 배분하자라는 것이잖아.
그런데 잘 생각해봐. 이건 지금 뭐의 문제야? 이건 지금 OH의 문제야. 이건 지금 제조 간접 원가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는 OH랑 사실 별 상관이 없는 애들이에요. 아니, 왜 우리를 자꾸 끼어들여? 우리는 상관없는데 지금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OH의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OH를, 이 차이를 조정할 때에도 이 두 가지는 빼자. 이 둘은 상관없는 거야. 이 둘은 상관없고 뭐만 상관이 있다? 아니 각 선박에 이 제조 간접원가 요것만 관련이 있는 거잖아. 요것만. 그러니까 요것만 기준해서 요거를 배분하자 요 얘기예요. 바로 그게 세 번째입니다. 바로 세 번째 원가 요소 비례 배분법이에요. 바로 이게 원가 요소 배분 비분법. 자, 이거는요 어떻게 하느냐? 자, 얘가 30, 50, 20이잖아요. 이 방법에 의한다면 요 마이너스 10을 1번 선박에 어떻게 배분하느냐? 요것도 합치면 얼마예요? 100이죠. 30 더하기 50 더하기 20 하면 100이잖아요. 자, 100 중에서 1번 선박의 제조 간접 원가가 30이니까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3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3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3 해주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5 해주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원래 얼마였죠? 130이었는데 얘가 2가 줄어드니까 얘가 18이 되면서 얘가 128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조 간접 원가의 비율대로 조정해주는 방법을 원가 요소 비례 배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총 세 가지 방법을 봤는데, 자, 첫 번째 방법에서 세 번째 방법으로 오면서 점차 더 정확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매출 원가 조정법이 가장 간편하지만 정확하지가 않고 원가 요소 비례 배분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제조 간접 원가를 세 번째 원가 요소 비례 배분법에 의해서 조정을 해주면, 세 번째 방법에 의해서 이거를 조정을 해주면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결국 실제치와 일치하게 됩니다. 실제의 OH와 일치하는 값이 들어가게 돼요. 결국 정확한 값이 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3장의 개별 원가 계산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개념의 틀을 세워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개념의 틀을 이용해서 교과서 텍스트 내용 같이 보면서 정리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 뒤에 연습 문제 풀이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3장 정리할 거예요.